자, 반갑습니다. 빨리 카메라에서 넘길게요, 빨리.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어렵죠?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지부진하고, 좀 짜증도 나고, 이럴 때일수록 힘들 내시고, 시장이 이제 변동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제가 변동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걸 그냥 하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변동이라는 거는 위아래 진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날의 고점과 저점의 그 폭,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죠.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제가 사실 10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부터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시장의 두 가지 키워드는 변동성과 쏠림,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AI와 유동성.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어떤 시황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전 이걸 기본으로 깔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오늘 좀 보면서 신기했던 거 하나. 그래도 자, 그 달바 글로벌 얘기 먼저 좀 잠깐 할게요. 일단 제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일단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스탠스를 좀 바꿔서 죄송하고요. 제가 원래는 12만 3천 원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살 거라고 했잖아요. 일단 한번 뭔가 들이밀어 볼 거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조금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봐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좀 변함은 없는 게 12만 3천 원이라는 레벨, 그 부근의 레벨은 이 종목이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오늘도 공교롭게 12만 3천 얼마로 시작하더라고요. 12만 3,900원 해서 바로 13만 원까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단 3천 원대에서 한번 그냥 들이밀었어야 되나 이 생각을 아주 잠깐 하긴 했는데 오늘 화장품이 강한 이유는 어제 시간에 잉그루드랩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강한 거고 오늘 보면서 화장품은 분위기에 많이 휩쓸린다 확실히. 왜냐면 어제는 달바 글로벌 쇼크 때문에 화장품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잉그루드랩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바로 섹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장은 좀 흔들흔들 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거든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변동이 하도 커가지고 저도 저희 종목들을 좀 이렇게 따로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대응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니까. 야, 이게 손가락이 이상한가 왜 이렇게 안 눌려? 네, 했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봅시다. 잠깐만요. 로봇주 얘기 잠깐 드릴게요. 네, 로봇주 얘기를 드리기 앞서서 시장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잠깐만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몇 번 했어요. 그 셧다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뭐라고 했었냐면 셧다운은 사실 지극히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네, 셧다운은 정치적인 이슈고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셧다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이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기본 생각인데 문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되짚어 보면 제일 앞단에 있는 게 셧다운은 맞다. 역설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면
최근에 지표 발표가 딜레이 되고 있죠. 왜? 셧다운 때문에. 이 지표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가 뭐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CPI잖아요. 기타 등등 지표가 쭉 있는데 이런 발표들이 뭔가 다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에 대한 그 연준의 스탠스를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인사들의 발언에 이제 조금 민감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일단 시장에 약간 혼란을 야기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 그리고 그저께 미시장에서 제가 좀 약간 의아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은 금리와 경기라는 두 가지 이제 상반되는 키워드에서 금리에 전 민감하다고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얘기하는 사이 지수 계속 빠지네.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이제 나온 얘기가 해고가 2003년 이후로 가장 높았던 달이라는 얘기 표현이 이제 어제 나왔는데, 해고가 많다는 건 고용이 안 좋죠. 고용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엊그저께는 고용이 좋았어요. ADP 민간 고용이 좋아가지고 지수가 그래서 경기에 우려가 없다 이러면서 반등했거든요. 엊그저께는. 그리고 어제는 고용이 나쁘게 나오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 IT 버블론 이런 식으로 확산됐단 말이죠. 그러면 고용이 좋으면, 이틀 전이죠. 고용이 좋으면 금리 인하 확률은 떨어지죠. 고용이 좋으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 확률은 떨어진다고요, 원래. 근데 시장이 올랐어요. 그저께 미시장은. 반대로 어제 해고가 많다고 해서 이제 고용이 나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그럼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금리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것과 경기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건 완전 상반된 논리거든요. 시장은 원래 계속 금리와 유동성에 민감해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경기가 지금 튀어나왔어요.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은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께 어제 이 얘기를 별로 안 했죠. 왜? 저도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 결론은 셧다운은 사실 금방 해소가 될 거라고는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셧다운부터 출발됐던 나비 효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혼란을 겪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셧다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 나비 효과 같은 일련의 현상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근본적인 게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거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제랑 그저께 그러니까 경기에 좀 자꾸 반응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뭐 생각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3800에서 4100 박스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박스. 그런데 단기로 이틀 전 찍었던 저점 이탈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고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주 낮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제가 또 엊그저께 장 빠질 때 이 얘기도 했어요. 3950pt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것 좀 공교롭지 않아요? 저도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게 계산을 한 건 아닌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어라? 숫자가 3950이라는 숫자는 이 사이 딱 중간값이에요.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박스의 중간값이더라고요. 이 395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박스로 보고 있고, 이건 조만간 해소가 될 거고, 해소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가 주요 포인트인데, 그게 코스닥의 시세로 해소가 되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는 아직도 그 입장인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매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 3950
아래에서 매수하고 하고 3950 위에서 팔고 매도하고 들고 갈 주식 들고 가고 결론은 4100 넘어가면 조심하고 3800 부근까지 온다? 용기 내고 그냥 이겁니다. 예. 이해되셨으면 2번. 제 생각은 딱 요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1번 요게 기본 베이스고 그 중에 주식은 이렇고 이렇게 예. 이해되셨죠? 당분간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명확하죠 진짜. 예. 전 당분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섹터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도 변동폭이 엄청 커요. 지금 선물 보니까 이게 분봉 보면 30분봉이 지금 3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5분봉으로 봐도 요거밖에 안 움직였으니까 아니 뭐 요거만큼 그냥 빠졌다 올라갔다 다시 밀렸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폭이 너무 커요. 지금 12포인트인가 그럴걸요 선물이. 지금 고저폭이 12포인트예요 와 이거 뭐 무지막지합니다 진짜. 물론 선물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평시에 예전에는 선물이 하루 고조폭이 10포인트 안 넘었어요. 대략 대부분 5포인트 내외에서 형성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요즘은 매일 이래요. 매일 아래 위 폭이 10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지. 예. 정신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하나 잠깐 한 1분 보고 딱 보면은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많이.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뭐 한 7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또 마이너스 5포인트예요. 이게 선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건 좀 심하거든요. 변동성이 아직도 심해요. 네, 심하고 이게 더 줄어야 돼요. 더 줄어야 이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추세를 만들 수가 있고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자, 그럼 이제 주요 섹터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은 이제 잉그로드랩의 실적 호조세 이후에 좀 좋은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변동성이 크다. 제가 같이 얘기했던 게 뭐죠? 쏠림이 심하다. 이것도 계속 같이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불안정한 거예요. 네,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죠?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 좋잖아요.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변동성이 줄어야 돼요. 이 변동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시장의 안정과 불안정도 그렇고 쏠림이라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주식의 시세도 그렇고요. 확산과 수렴이잖아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잖아요. 원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 현상은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정한 원인들을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는 원인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는 몇 번 드렸죠. 여전히 비슷해요. 뭐 알고 있는 건 좋은 건데 너무 원인에 집중하지 마라. 뭐 환율 때문에 빠지나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변동성이 점차 축소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또 얘기하는 와중에 선물이 1포인트 빠졌어요. 아까 5포인트였는데 지금 또 마이너스 6.7이네. 변동이 지금 너무 커요. 이 얘기도 제가 했는데요. 변동성이 크고 쏠림이 심한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지수 기준으로 너무 가파르게 조정 없이 올라서 제 기준에서는 뭐 약간 그 평상시 시장에서의
조정의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평상시 시장에서는 조정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시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아예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다른 의미로 이런 형태로 표출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에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오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쏠림이 심한 형태로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조정이라는 건 시장이 기본적으로 상승과 조정, 뭐 반대로 급락과 반등,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급락 이후에 반등이 뭐예요? 급락은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시장이 불안정해서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조율해 주는 게 반등인 거고, 반대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과열이 돼서 보통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과열이 됐다라는 것도 뭐예요?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거거든요. 단어만 다르지 느낌은 다 이거 이해되시면 5번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혹시 이해되세요? 이게 단어가 계속 뭐 변동성, 쏠림, 뭐 불안정, 뭐 저쪽 단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하나의 의미예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다 생각해 보시면. 예. 이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조정이 안 나와서라고 저는 봐요. 자, 여기까지만 진짜 시황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주요 섹터들 한 번씩 짚어봅시다. 먼저 로봇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로봇은 이번 주 로봇이 좀 안 좋았어요. 제 기억엔 이번 주는 로봇이 좀 지난주에 좋았고 이번 주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로봇 대장이 누구죠? 이 친구죠. 로보티즈. 일단 오늘 반등 성공을 다행히 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좋았죠. 월요일까지 좋았는데 이제 화요일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해서 화수목 빠졌죠. 그래서 주가가 30만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심지어 오늘 변동 크네요. 오늘 아침에 20만 4천원 20만원 언저리까지 왔어요. 화요일에 30만원 언저리에 있던 게 이제 금요일에 20만원 언저리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이렇게 지금 변동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얘가 마지노선에서는 양봉을 돌렸고요. 최근에 또 세게 움직이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얘도 로봇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로봇주는 끝나기가 어려워요. 예. 로봇주를 어떤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저는 되게 어렵다라고 봅니다. 와, 저거 잘 간다. 모델 솔루션. 로봇주는 계속 반복해서 올라갈 건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처럼 과열된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럴 때는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간 로봇주를 좀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덜 간 것들을 이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끝나진 않아요. 이게, 요 세 섹터는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뭐냐면요. 머스크가 얘기해준 세 개 있잖아요. 반도체, 전력, 로봇. 요거 세 개는 등락이 있을 뿐이지 결국 이번 상승의 끝도 얘네가 장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처럼 단순 테마로만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얘네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애들은. 그래서 뭐 끝났다 뭐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종목들을 잘 타이밍에 맞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개별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보고 있기는 해요. 개별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 뭐 하나 예만 드리면, 자, 이것도 완전 개별적인데, 근데 얘는 지금은 못 사요. 모델 솔루션. 요거 피지컬 AI 뉴스로 띈 건데, 사실은 이게 시총이 좀 작아요. 차트는 지금 무지하게 이쁘죠. 근데 이게 지금 올라서 차트가 이쁜 건 사실 아니고요. 원래 차트가 이뻤어요. 언제? 이때 되게 이뻤어요. 이때 거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차트는 보고 있었는데
워낙 개별주라 제가 그냥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 모양에서 이제 시세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자꾸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로봇주의 단점 딱 하나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하나잖아요. 그럼 덜 오르는 거 찾아야지. 그럼 기존 로봇주 중에 좀 덜 올라 보이는 거? 저는 유로메카 좀 덜 올라 보여요. 이런 거는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레벨은 이거예요. 아, 에픽 잠깐 켜놓을게요. 에픽펜. 아, 근데 지수가 계속 내려오네.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서 일단 단기로 여기 고점 찍은 거잖아요. 볼 때. 막 우리가 선도 긋고 뭐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도 자체가, 원리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움직였던 요런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면 앞에 저점을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는 이 자리를 안 깨면은 되죠. 이 자리. 근데 이 자리가 깨지면 끝이냐? 글쎄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안 깨져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자리고요. 그리고 얘 한번 위치를 봐야죠. 주봉으로 볼까요? 로봇주는 지금 좀 주봉으로 봐줘도 될 것 같은데, 기본 가단은 살아있어요. 이제 주봉상에 이 기본 가단은 여기 요거는 일시 이탈, 휩소로 봐도 돼요. 이 정도면 요거는 일시 이탈로 봐줘도 되고, 기본 가단은 살아있는데, 사실 올해 고점, 올해 연초의 고점 여기를 넘어서면 사실 그 다음 여기에요. 주봉상은 5만원대. 근데 지금 로봇주 아시겠지만 이런 고점째 뚫은 종목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덜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크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해되시면 1번. 뭐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좋은데 이런 게 덜 올라갔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지금 상당수의 로봇주들은 어디가 있냐? 예전 2, 3년 전 고점 넘어서 저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도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되겠다. 거기가 어디? 여기. 이렇게. 이거 좀 덜 올랐다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약간 덜 오른 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SBB 테크 이런 거. 이런 것도 덜 올랐어요.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뭐 올해 좀 오르지 않았냐? 주봉 보시면 예, 2년 전에 이거 95,000원이었어요. 이것도 저는 예, 기껏해야 주봉상 보면 바닥이잖아요. 덜 올랐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거 덜 오르진 않았는데 요거 조금 개인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코닉오토메이션인데 여러모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얘도 이제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보면 그쵸? 빠지기만 했잖아요. 빠지기만 했어요. 주봉사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선 고점이죠. 최근에 거래가 세게 들어오면서. 근데 차트가 너무 아무리 봐도 이뻐요. 일단 주봉도 이쁘고요. 참고로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일단 주봉상 이쁘다는 게 돌릴 자리에서 딱 돌렸어요. 그쵸? 그 자리가 2,400원. 그러니까 얘는 2,400원이 안 깨져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면 일봉 이런데 지금 자리 좋더라고요. 언제 싸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얘는 언제 급등이 나와도 납득이 되거든요. 저점 계속 이렇게 잡아주면서 지금 구름대랑 기준선 위에 딱 또 올려놨어요. 이렇게 수상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봉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 1, 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는 어제도 되게 수상했어요. 얘가 왜 수상하냐면 보세요. 어제 땡 시작하자마자 고점 여기 찍고 빠집니다. 이렇게 어제 장이 안 좋았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장이 뭐 계속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수상해요.
그래서 결국 아침 시가를 맞춰놓더라고, 이렇게. 시가가 뭐야? 아침 고가를 얼추 맞춰놓더라고요. 오늘 또 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뺐지만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저는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런 것도 결론은 좀 덜 올라간 로봇주 중에 하나다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로봇주는 일단은 덜 올라간 로봇주에서 조금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끝났냐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조금 과열된 건 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긴 하겠죠. 과열된 걸 시킨다는 건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뜻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가격 조정이 이번 주에 좀 세게 나오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바운딩이 오늘 로보티즈도 그렇고 좀 나오긴 하는데, 전 약간 얘도 지금 마찬가지. PIM 얘도 이거 로봇 손 쪽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것도 어제 좀 삭감할까 좀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반등을 하네요 오늘. 로봇 아무튼 좋습니다. 로봇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시메스 한번 볼까요? 이런 건 깼네. 시메스는 이제 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패턴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좀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런 거는. 일단 기존에 올라오던 이 추세가 깨졌잖아요. 깨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지 나오더만 깨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패턴이 좀 다르게 갈 텐데, 이럴 땐 주봉 보고 해야죠. 주봉까지만 바꿔볼까요? 주봉이 어떠냐면 그래요. 주봉까지는 아직 안 죽었네. 다음 주가 중요하겠네요, 얘는. 주봉까지는 아직 안 죽었고, 만약에 이 자리 깨지면 25,0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또 사야 되는 자리고요. 일봉도 그러네. 25,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깨지면.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봐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메스가 없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 25,000원대 만약에 준다? 너무 고맙게 살 것 같긴 합니다. 내용이 괜찮아서.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바이오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바이오 얘기를 하도 많이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게 에이프릴 언제 사냐고 혹은 샀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면 아직 안 샀습니다. 아직 안 샀어요. 지금 에이프릴 아직 안 샀고 딴 거 사서 물렸어요. 죄송해요. 근데 얘기 좀 드릴게요. 바이오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보시면 네, 개별 상담 안 됩니다. 유한양이 왜요? 1.5%인데. 에이프릴 먼저 좀 얘기 드릴게요. 달바 초반에 얘기했는데, 저 일단 제 원래 의견을 뒤집어서 일단 조금 더 보겠다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에이프릴 제가 좋게 본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좋게 보는 이유의 근간은 다 내년 상반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전 계속 좋게, 아마 12월에도 전 이걸 좋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없어요.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안 들고 있거든요. 얘기 드렸잖아요. 매매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제가 35,000원에 팔았다는 얘기도 이미 드렸을 겁니다. 팔고 이제 38,700원까지 갔죠. 지금 34,000원. 제가 판 거보다 내려왔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 다음 주에 살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사고, 전 다음 주에 살 것 같거든요. 일단, 현재로서는요, 생각은 계속 변하는 건데, 현재 기준에서는 저는 맥시멈 32,000원, 아니면 뭐 33,000원, 요 정도 가격 생각하고 있어요. 요 정도 가격에 사야겠다라고는 정도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그 전에는 34,500원? 33,000원? 뭐 이렇게 얘기했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트를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시장 봐가면서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현재는 이래요. 저는 요 정도 가격이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좀 썼을걸요, 얘가? 장 빠지는데도.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에보뮤니라는 회사가 어제 상장을 했어요. 에보뮤니. 이제 에이프릴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어제 드디어 이제 상장, 뉴욕 증시 상장을 했거든요. 에보뮤니 어제 올라오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얘가 시총이 좀 작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오른다? 저는 그건 좀 별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살려고 보고 있던 입장인지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침에 막 올라가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직 못 샀는데. 근데 지금 다시 내려오니까, 그래. 역시 다음 주에 보자. 제 생각은 지금 다음 주에 볼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구도가 맞았어요. 뭐? 이 조정은 뭐예요? 이격 조정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게 뭡니까? 10주선에서 반등 나올 것 같다. 나 산다. 나 샀다. 얘기 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 보니까 결국은 이 추세더라. 이 패턴으로 갈 것 같다. 4만원 넘기 쉽지 않을 거다. 일단 단기로. 기억하시면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다 제가 했던 얘기예요. 디테일하게. 저는 사실 여기서 팔았지만 저는 이거 4만원 단계 못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요 패턴인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 거기서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얘는 제가 얘기한 흐름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지금 여기 선 그어놓은 데가 대략 32,000원이고요. 11선 여기 33,000원이거든요. 3,000원 초반, 2,000원 초반. 요 사이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껏해 4,000원이니까 웬만하면 다음 주 초반에 제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주요 제가 얘기했던 바이오 텍들을 보면요. 에이프릴 바이오랑 또 와이바이오 로직스 있었죠. 이것도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21,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다. 고수의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19,000원대 생각하고 있다. 얘기했을 거예요. 역시나 이제 어제 21,000원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9,000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만원 언저리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오름 테라퓨틱. 이건 빠지지도 않네. 네, 오름 테라퓨틱이 11월에 학회가 일정이 계속 좀 있어가지고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학회 일정 때문에 요즘 잘 가는 주식이 하나가 있어요. 장이 이래도. 그게 한미약품. 얘는 연말까지 학회 일정이 빼곡하거든요. 그 기대감이 제일 지금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이 한미약품인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죠, 이미. 잘 가고 있어요. 또 볼까요? 또 뭐가 있었지? 뭐 다 좋아요. 뭐 다 좋은데, 매직은 잘 가더라고요, 또. 빼는 것 같으면 또 올라오고. 티슈지는 어떻게 됐나, 오늘? 오늘 좀 빠졌고. 자, 얘기하는 사이에 지수가 또 10포인트 밀리네요. 시가까지 온 것 같은데요, 거의? 이거는 안 좋다. 또 왜 이렇게 되냐? 주식도 파네요. 지금 시황이 급격하게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주식을 일단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미결 늘면서 빠지고 있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 단기로는. 쉽게 안 가네, 쉽게 안 가. 쉽지 않네, 진짜. 쉽지가 않네요. 지금 지수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시가 이하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은 덜 밀렸는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 최저가예요. 오늘 최저가. 오늘 양봉까지 돌렸다가, 플러스까지, 풀정까지 했다가, 다 밀었습니다. 3,950인데, 제가 얘기한 박스의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3,950 아래에서는 매수하고 위에서는 매도하고 뭐 들고 갈 주식은 이제 논외인 거고 4,100 넘어가면 조심하고 3,800 부근에서는 용기를 내자. 인데 정작 지수가 이 3,950 아래로 가고 맥시멈 3,800 그 상황에서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감정적으로 드는 걸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그 역추세장에서는 비추세장에서는 지금이 비추세장이고 박스장이고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야 이거 주식 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사야 되고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 올라간다 이때 팔아야 되거든요. 아, 이게 근데 쉽지가 않을 거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왜? 저건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던 종목 아닌가요? 이게 왜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꼭 들어오시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거든요. 중기적인 시나리오, 단기적인 시나리오. 그럼 단기적인 시나리오는 뭐냐? 얘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이 안 깨질 거라고 보는 주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제도 좀 설명 많이 드렸고. 근데 단기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어디냐? 65,000원대라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어제 66,000원 갔을 텐데. 네, 단기 걸리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느리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주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갈 주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스무스하게 갈 주식으로. 단기는 딱 어제가 걸리는 자리였어요. 딱 어제가 걸리는 자리였어요. 어제 막판에 잘 올라오더만 좀 매매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런 건. 어제 오후에 이렇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공교롭게 제가 방송 끝나고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개인 유튜브를 12시에 딱 끝냈거든요. 네, 제가 어제 개인 유튜브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다. 얘는 한 65,000원이 단기 저항이고, 네, 단기로 볼 수도 있고 중기로도 볼 수 있다.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66,000원 찍더라고요. 오늘 좀 이거 오늘 빠지는 거 근데 장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또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전 이거 좋아 보여요. 아무튼 넥밤에는 좋아 보입니다. 내용 자체가 약간 현재와 미래를 다 잡고 있는 기업. 얘 단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느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좀 느릴 것 같긴 해. 그냥 개인적으로 좀 스테디하게 가지 않을까. 자리 좋아요. 근데 이노테크 오늘 신규 상장했죠. 한번 잠깐 볼까요? 요즘 신규 상장주가 이게 신규 상장주는 장 안 좋을 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노타가 대표적인데 근데 이거는 알아서 하는 영역 같습니다. 솔직히 야 이거 상한가잖아. 근데 애초에 시가가 5만원부터 시작을 했네요. 시가가 애초에 5만원부터 시작을 했네. 공모 받은 사람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네요. 사이닉 솔루션은 뭐야? 흐름이나 이런 건 얘가 좋네. 제가 신규 상장주는 뭐 하는 회사인지 내용은 파악하라고 했으면서도 저도 모르네요. 팹리스 기업이군요. 반도체 회로 설계,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회로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 나쁘진 않네. 시어스테크. 노타는 미쳤습니다. 노타 AI도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이번 주 월요일에 상장한 주식이잖아요. 근데, 노타 AI에 투자한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스톤브리지 벤처스. LB 인베스트. 결국, 둘 다 이번 주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게 거래가 너무 적어서, 제가 매매는 안 했는데, 매매하기가 거래가 너무 적어요. 근데, 둘 다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결국은,
이거 가지고 주가를 띄워먹더라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랑 엘비인베. 얘네는 노타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최근에 S2W라고 얘도 이제 AI 빅데이터 기업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투자했죠. 얘도 오늘 차트는 이쁘네. 이건 제가 엊그저께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회원방에서. 한 주가 있다고요. 한 주 있으시면 한 주 팔아가지고 애기들 장난감이나 사주세요. 5만원, 애기들 장난감 보통 한 5만원 정도 하죠. 좀 싼 거 2, 3만원. 5만원 선 많이 하더라고요. 자. 제가 요즘 시장 보면서 하나 조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이 차니까 좀, 이게 장이 이렇게 밀리면, 요즘 장은 너무 어렵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요즘 장 어렵죠? 지금 저만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요즘 장 어렵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요즘 장 너무 어려워.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어렵다. 1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스트레스 받네, 진짜. 어렵죠, 진짜. 이번 주가 어려워요, 이번 주가. 어려운 게 정상 같아요, 이번 주는. 왜냐면, 변동이 커서 그래요, 변동이 커서. 변동이 커서 그래요. 변동이 안 큰 박스는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박스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박스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변동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 때문에. 쏠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전 다음 주까지 이럴 것 같아요. 다다음 주부터 코스닥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지금 생각은 이래요. 앞에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전 딱 다음 주까지 이럴 것 같고, 다다음 주부터 코스닥 랠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 다음 주 실적 장세잖아요. 다음 주까지가. 전 실적 장세 끝나고부터 이제 코스닥 갈 것 같고요. 공교롭게 지금 변동성 커지고 쏠림도 커져 있는데, 이 변동성을 다음 주까지 점차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한 일주일 동안. 이번 주 시장 어려워요. 이게 변동 때문에 어려워요. 변동 때문에. 아닌가 싶으면 반등하고, 이제 가나보다 하면 빠지고. 근데 그 폭이 너무 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폭이 작으면 괜찮은데 너무 극단적이야. 100포인트씩 맨날 움직여. 매일 100포인트씩 움직이니까 힘들지, 이게. 그거는 저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또 혼란스러워진 게, 외국인이 아침에 사다가 지금 이렇게 수급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개인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산다. 라고들 하십니다. 개인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이게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유동성 장세라는 약간 KS 인증마크 같은 거예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장 빠지면 무조건 돈 들어와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스마트 개미니 일반 개미니 이런 걸 분간할 필요도 없이 장 빠지면 무조건 돈이 들어온다고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걸 가지고 불안하고 말고 할 만한 계제가 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볼까요? 예탁금 예탁금 더 늘었어요. 11월 5일 기준, 즉 이번 주 수요일 기준 예탁금이 이틀 결제일 때문에 지금 최고치예요. 예탁금이 계속.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예탁금은 왜 최고치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자금 끝나지 않았고요, 당연히.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예탁금이 늘어난 금액과 개인들이 주식을 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비슷하다. 즉 예탁금은 개인들이 장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예탁금이 늘어난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리서치 센터장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 심지어. 응? 근데 저는 맞아요. 이거 맞기는 한데요. 이걸 가지고 예탁금이 계속 신고가를 가는 걸 무시한다라는 건 좀 이상한 논리인 것 같아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예탁금은 꼭 신규 자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증시 주변에 있는 매수 대기 자금을 뜻하는 건데, 당연히 판금액도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수요일 기준 11월 5일 기준으로 예탁금이 지금 88조가 넘었어요. 최고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아니 개인이 4일하고 5일 화요일 수요일 날 거래소를 5조를 샀어요. 5조를 이틀 동안 5조 샀죠. 근데 수요일 기준 예탁금 최고치예요. 88조예요. 아니 아까 지금 그 논리라면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 예탁금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샀는데 왜 예탁금은 또 올랐죠? 이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볼 필요는 없다.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혹시? 이게 다 이상하잖아 말이. 네. 11월 5일 기준 88조 최고치. 근데 11월 4일하고 5일날 개인이 5조를 샀는데 왜 예탁금이 더 느냐고요. 개인이 주식 팔아서 예탁금이 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폄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논리는 좀 뭔가 어딘가 논리적으로 많이 허술해요. 그래서 자꾸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게 제일 맞아 보입니다. 예탁금은 예탁금 그냥 그 예탁금이 어떻게 생긴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탁금은 어쨌든 지금 최고치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환율 얘기하시는데 문제냐? 환율도 얘기하시는데 이제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환율은 근데 지금 1400 개인적으로는 1450원 레벨에서 한번 제어가 걸려야 된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더 올라오네요. 55원까지. 환율이 올라오는 게 뭐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근데 그러면 장이 지금 한 2달 빠졌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엊그저께도 똑같은 얘기했죠. 장이 빠지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빠지는 거라는 건 이상한 거죠. 2달 동안 올랐는데요, 환율이? 2달 동안 그럼 장이 빠졌어야겠네? 이제 와서 왜 환율 핑계를 대지? 저거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긴 하네요, 오늘. 퍼센테이지가. 속도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저 이슈도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반도체 잠깐 볼게요. 저도 오늘 반도체 조금 보다가 역시 지금 또 내려왔네. 장이 지금 내려왔으니까요. 아, 반도체도 깝깝하게 빠진다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고민한 것만 얘기 드릴게요. 반도체는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 매매는 레거시 들고 가는, 그러니까 중기라고 할게요. 중기 매매는 차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세대라 하면 AI 반도체를 뜻하는 거고요. 레거시라 하면 뭐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삼전 하이닉스와 함께 막 올라갔던 대장주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의 시기잖아요. 막 100포인트 빠졌다가 200포인트 빠졌다가 100포인트 올랐다가 막 이러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하이닉스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틀 전에 9% 빠졌다가 보합까지 올려놓고 이쪽에서 변동성이 세게 나와요 생각보다. 이 탄력을 그동안 계속 받고 왔던 종목들에서 변동이 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게 제일 쉬운 투자예요. 단기 매매는. 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쪽이 좀 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과정은 다음 주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거 이해되셨으면 3번.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이건 얘는 이제 지수 변동성을 이용하자라는 개념이고, 얘는 이제 안정화가 되면, 지수가 안정화되면 이제 갈 수 있는 건 얘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에 보던, 제가 10시까지 보던 반도체는 다 레거시였어요. 제가 보던 것들만 얘기 드리면, 제가 살까 말까 계속 보던 거는 일단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심텍, TLB. 저 이거 4개 보고 있었거든요. 딱. 저 지금 얘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쳐볼게요. 하나마이크론. 그냥 재다가 말았어요. 다 사실 재다가 포기한 게 올라와서 포기했는데 다 내려왔네 다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쏘더라고요. 뒤에도 안 줘. 다 내려왔네. 한미반도체. 얘도 내려왔네. 그리고 심텍, TLB. TLB만 플러스네요. 전 이 네 개 주식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 3,950 아래에서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조금, 그러니까, 지수가 좀 내려왔다 싶을 때 사면 될 것 같은 주식이 이런 거예요, 저는. 반도체에서는 일단. 에이프릴이 또 많이 빠요. 얼마예요, 에이프릴? 제가 지금 모든 주식을 다 보고 있지 못해서. 자, 아까 뭐라고 제가 얘기한 가격이랑 다른데요? 제가 아까 에이프릴 얘기했잖아요. 얼마에서 저는 보고 싶다고 했죠? 3233 아니었나요?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저 다음 주에 보려고요.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은데. 3233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저는 이 예탁금 논란에 대해서 저의 결론은요, 그냥 예탁금은 예탁금으로 보자예요. 예탁금이 무엇 때문에 늘었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이런 거잖아요. 이제 정부 정책대로 부동산 팔아서 주식으로 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지, 그거를 막 폄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지수가 최근에 올라가는 그 레인지가 좀 과했어요. 그건 다 인정하시죠? 너무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분들 3번. 아니, 종목은 맨날 빠지는 게 훨씬 많은데, 지수만 디립다 그냥 4,200까지 땡겨놓고, 이건 좀 솔직히 심했다. 인정하시죠, 다? 솔직히 심했잖아요. 뭐 방향성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속도로 가면 내년이면 만이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속도였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부작용으로 나오는데 좀 억울하긴 하지. 이러면 이제 중소형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왜? 아니, 올라갈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니들만 좋아놓고 떨어질 때는 같이 또 회복은 또 니들이 제일 빨라. 뭐 이런 얘기들을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원래. 실제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신용이나 이런 건 개별적으로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왜 반대 매매가 터질까요? 지수가 빠져서일까요?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서예요. 변동성이 큰데 욕심내고 레버리지 땡겨놓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려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지수는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차라리 중소형주 바닥에 기는 애들 들고 있는 분들이 반대 매매는 안 터질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약간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시장에 적극적으로 달려든 사람들이 반대 매매 많이 터질 거예요. 막 포모가 왔던 사람들, 포모가 와서 레버리지 땡겨서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분들 반대 매매 터질 수 있죠. 왜? 지수 하락도 있지만, 하락도 하락이지만 변동이 너무 크니까. 변동이 커서가 제일 커요. 지금 뭐 신용 땡길 때 아니죠. 변동 큰 장에서 신용 땡기는 게 말이 됩니까? 보성파워텍 1%. 제 기준에선 보성파워텍 안 봅니다. 저는 보성파워텍을 왜 안 볼까요? 얘는 단기 추세가 깨졌는데요. 자, 보세요. 이건 제 그냥 기준인데. 종목마다 좀 다른데요. 얘의 가장 특징은 기준선을 계속 타고 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기준선이 닿으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거 깨졌는데? 그게 깨졌어요. 전 이런 건 안 봅니다, 이제. 실적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실적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애초에 실적으로 좋게 보던 거잖아요.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안 볼 것 같아요, 이제. 어제부로 안 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세명전기 볼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차라리 세명전기를 볼 것 같은데? 얘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차라리 세명전기를 볼 것 같습니다. 두 개 얘기했었죠, 그렇게. 2차전지 이제 잠깐 얘기합시다. 지금 반도체, 로봇, 바이오 다 얘기했죠.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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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이밍의 문제인데. 타이밍의 문제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주요 섹터가 다 안 좋아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그 중에서 바이오가 그나마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딱 그런데, 다 안 녹아요. 반도체 다 안 녹아요. 에코프로. 이번에 실적 잘 나왔거든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조정이 없었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고, 저는 이런 종목이 이 밑에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요런 형태로 여기서 약간 저는 또아리 틀다가 돌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아리를 튼다는 게 이게 보시면 11선이 저 보라색인데 요건데 요거 장중에 11선 아래도 여기서 이제 11선을 중심으로 약간 뱀처럼 또아리를 틀다가 수렴하다가 쑥 갈 것 같아요. 또 전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기준은. 그리고 결국 에코프로나 이런 게 가야 갈 텐데 2차 전지는 LNF 에코프로. 저는 오늘 빠져서 매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어제 2차 전지 사서 오늘 물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뭐 좀 편향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제 최근에 단기 종목을 다 팔아가지고 최근에 산 종목이 한 개도 없었을 정도였거든요 어제장에서는. 그래서 어제 두 개를 사서 둘 다 오늘 고스란히 물렸어요. 짜증납니다. 그냥 종목 없이 볼 걸 그랬어요. 저는 지금 변동성이 커서 막 종목을 풀로 채워야 되는 장은 아니라고 당연히 보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비우다 보니까 어쩌다가 다 비웠는데 일단 이렇게 봅시다. 뭐냐면 우리나라 주요 섹터이자 지금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로봇. 딱 요 4개 섹터를 지켜보거든요. 근데 하나 더 하자면 이거 이렇게 자꾸 늘어나나? 이러다 보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주요 섹터는 아니니까 이렇게 본다고 치면 저는 어제 기준에서는 2차전지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2차전지가 일단 실적이 대부분 다 발표를 했어요. 2차전지는 반도체는 다음 주에 실적이 많이 나올 거고요. 바이오는 워낙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 접근하려는 종목을 개별적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반도체는 이제 지수 변동에 민감한데 저는 사실 2차전지는 조금 덜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일단 반도체나 2차전지나 매 한 가지로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내려와서예요. 지금 10포인트 밀렸잖아요. 선물이. 거래소 3,950 또 한 70포인트 밀렸거든요. 코스닥 또 한 20포인트 밀렸어요. 와, 이거 요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어쨌든 너무 밀어서 오늘 2차전지도 전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과정 지나면 전 2차전지 매력적으로 봅니다.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예. 저 그냥 에코프로 그룹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 LNF 이 정도. 지수에도 좀 어느 정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955인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솔직히 악소리 나거든요, 이제. 근데 거꾸로 그때 사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 그쵸? 사이닉 솔루션 갔어요? 아까 좋아 보이던 그 팹리스 계죠? 그렇구나. 많이 갔구나. 근데 아까도 이만큼 올라 있었어요. 반도체 팹리스.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다, 힘들어. 너무 뺀다.
아, 요쪽이 지금 약간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냥 방송 꺼버리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싶습니다. 아, 좀 짜증나네. 갑자기 왜 짜증나지, 근데? 그냥 방송 꺼버리고, 산책 한 바퀴 돌고, 김밥이나 한 줄 사먹고 오고 싶네요. 좀 짜증난다, 진짜.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지치게 만드는 하락이네. 좀 짜증나게. 아까 요게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요 미결 늘면서, 외국인, 오늘 외국인이 아침부터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수급이 싹 다 나갔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가 좀 불안하긴 했는데, 참, 사람 마음이 그래.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아침에 또 반등, 야, 이게 반등도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반등 또 이렇게 하니까. 전 이때 뭐 어떤 생각했냐면, 어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샀어야 되나. 아침에 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이랬는데, 내려오니까 또 짜증나고. 이러다 또 올라오면 마음이 바뀌겠죠? 스트레스 받는다. 저는 원래 박스장을 좋아하거든요? 박스장은 좋아하는데, 변동성이 큰 박스장은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적당한 박스장이 좋지, 변동성이 너무 크면, 이게,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적당해야지, 뭐든지. 스케줄은 다 소화해야죠, 그래도. 그리고 다음 주에 그게 있죠. 만기라는 또 이벤트가 있죠. 실적 시즌도 끝나고, 만기도 끝나고. 실적 시즌도 끝나고, 만기도 끝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주말인데, 저도 이제 요 부분을 좀 파볼 생각인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랬던 것 같은데, NXT 장전 시간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3개가 있었어요. 뭐가 눈에 띄었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셀바스 헬스케어 맞죠? 셀트리온이란다. 셀바스 헬스케어 맞죠? 그리고, 온코크로스? 또 하나 뭐더라? 셀바스, 온코, 신테카 바이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시간에 강했어요. 이거 기억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NXT 매일 보시면 아실 텐데, 아침에 NXT만 키면 얘네 3개는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장중에 빼. 하지만 올랐어, 어제보다. 그냥 그런갑다. 어제 또 그래. 오늘 또 그래. 지금 3일째 그래, 3일째. 근데 얘네는 저는 무시는 못하겠는 게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얘네가 뭐예요? AI 의료 쪽이잖아요, 다. AI 의료 쪽이잖아요. 자, 바이오는 AI가 아니다? 에 대한 제가 반론이 뭐였죠? 아니다. AI 바이오가 더 잘 간다. 바이오는 더 잘 간다.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뭐였죠? 토목주부, 프로티나, 로키텔스케어, 또 뭐 있나? 시어스 테크놀로지? 또 뭐 있나요? 이런 거 많잖아요. 토모, 프로, 로킷, 시어스, 걔 3빌리언. 또 뭐 있나? 또 있긴 있을 텐데 찾아보면. 블라블라. 얘네 다 잘 가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얘네까지 붙는다? 최근에 바닥에서 룬이 올라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바닥에서 오던데. 예. 뷰노도 나쁘지 않고. 아, 이게 AI 바이오 쪽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AI 솔루션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해 보여요. 결론은 AI 바이오나 AI 솔루션. 그 몇 달 전에 그 이슈 있었죠. 중국에서 그 뭐냐, 딥시크였나요? 딥시크인가? 딥시크 맞죠? 딥시크인지 뭔지 그 뭐 중국에서 뭐 AI 만들어가지고 그 뭐 이게 효능이 좋다 막 이래가지고 효과가 저비용 고효율 막 이래가지고 막 흔들렸던 적 있잖아요, 시장이. 근데 이때 올라갔던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올라갔던 것들? 이게 AI 솔루션하고 플랫폼이 같다고 했죠. 이때. 지금 오늘 아직 부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또 뭐 딥시크는 아니고 뭐 이름 복잡한 거 뭐 있어요. 뭐가 나왔는데 이게 또 효율이 엄청 좋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지금 시장 안 그래도 좀 변동성도 막 있고 한데 얘네들은 주가는 진짜 부담은 없거든요. 요게 약간 빌미가 될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제가 AI 솔루션 항상 얘기한 게 그 트리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로봇은 노란 봉투가 트리거가 된 건데. 근데 요런 것 좀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서 이쪽은 제가 주말에 좀 파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 좀 해보십시오. 야,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공부하세요. 주말에 공부하세요. 저는 아무튼 공부할 겁니다. 아유, 장이 빠지니까 저희 애기도 슬프게 우네요. 아, 내가 울고 싶다, 내가 울고 싶어.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세봤어요. 아까 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차트나 한번 볼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셀바스가 시간에 올라서 맨날 갭상승하고 음봉, 갭상승하고 음봉, 오늘도 갭상승하고 아직까지는 양봉. 주가는 어쨌든 끼역끼역 올라왔어. 옹코크로스. 야, 씨, 오늘도 좋네, 얘네. 얘네가 좀 수상하다니까, 지금. 뭔가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옹코크로스. 그리고, 신테카. 다 똑같죠? 솔직히 살만한 차트는 아니거든요, 셋 다. 그리고 이제 좀 크게 보면 토모큐브. 전 토모큐브는 오늘 아침이 살짝 기회이긴 했겠다 정도 생각은 해요. 왜? 주봉상 이 자리였거든요. 토모큐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시어스테크. 이건 뭐 계속 가던데. 야, 얘가 내장이에요. 미쳤어요, 이거. 미쳤습니다. 시어스테크는 미쳤고요.
3빌리언. 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단단해. 3빌리언도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단단해요. 잘 안 빠져요, 이거. 얘가 좀 관심 갖기에는 좀 만만해 보이죠? 3빌리언. 그리고 로킷은 변동이 엄청 커요. 와, 엄청 큽니다. 로킷. 유로핏도 맞아, 이쪽인데. 유로핏. 프로티나. 다 좋아했죠. 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다.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장은 누구에게나 좀 어렵게 보이는 시장이 맞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순간적으로 포모가 와서 조금 무리해서 들어갔다, 뭐 인정하시고 물량 줄이시고 다시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예, 맞아요. 로킷도 기준선 부근에서 사실 오늘 반등한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주식 팔 때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3950 밑에선 사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3944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3950 아래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긴 해요. 3950 아래에서는. 여러분, 근데 시황은 진짜 제가 얘기한 대로 거의 2달, 3달 동안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90%는 제가 얘기한 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시황은 뭐 다른 분들 얘기도 참고를 하시는데 제 의견을 조금 많이 참고하십시오. 시황은 거의 제가 얘기한 대로 가요. 현재까지 보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과정부터 해가지고 제가 원래 시황은 잘 봐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선물 옵션 매매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 시황은 좀 잘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꼭 참고하십시오. 시황은 진짜로 딴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큰 그림은 대부분 그대로 가요. 거의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 치고는 저는 매매를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거 치고는, 시황을 보는 거 치고는, 그러니까 제 시황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별거 없어요. 지금 딱 그냥 박스입니다. 제가 4100 찍는 날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오전에 주식 사는 거 아니라고. 4100이 고점일 수가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4100으로 시작하는데 주식을 삽니까? 그쵸? 참 이게 그래요. 3900 아래로, 3950 아래로 밀리면 주식을 오히려 이제 용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심리는 여러분들 지금 뭐 채팅창도 그렇지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변동도 있고 그 마음속에 드는 거하고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쉽지가 않죠. 저도 쉽지 않은데 뭐. 투매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투매는 하지 마세요. 투매할 장 아닙니다. 투매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올라올 때 파십시오. 투매하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오긴 합니다. 빡세요. 추세 없어요, 지금. 지금 비추세입니다. 추세 없어요. 더 빠질 것 같으면 올라올 거고요.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빠질 겁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왔죠. 예. 그럼 반대로 환율이 조금 내려오면 또 반등하겠죠.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힘든데요. 추세장에서는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개파락해서 양봉까지 띄웠잖아요. 추세장에서는 이렇게 안 밀려요. 절대 안 밀려요.
추세가 나오는 시장에선 이거를 아침에 보여줘 놓고 다시 원점까지 뺀다고요? 이거 없어요, 이런 거. 추세장에서는 아침에 이때 샀어야 되는데 기회 안 줘요. 기회 안 줍니다, 원래. 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비추세라는 의미예요. 다시 기회를 왜 이렇게 자주 줘? 그렇잖아요. 기회를 잠깐 줘야지. 너무 기회를 자주 준다라는 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비추세다. 이렇게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시 반까지 또 진행을 해야 되네. 아휴, 더 할 말도 없는데. 더 할 말도 없는데. 오늘 문자반 종목도 제가 오후에 드린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왜 오후에 드린다고 했냐면, 아침에 개파락하고 여기서 장이 시작했어요. 여기서 주식시장이. 개파락 출발하자마자, 이건 선물이 아침에 먼저 시작하니까요. 개파락 출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추세처럼 막 타고 갈 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을 오전에 매매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내려올 가능성이 다분하고 실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애초에. 신규 매수 오전에 보기가 뭐 개별적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는데 뭐 만만치는 않아요. 일반적인 종목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깐 볼까요? 아우, 근데 좀 그만 좀 빠져라. TV만 플러스네. RFHIC 저건 뭐야? 야, 이건 좋은 자리에서 그래도 반등했네요. RFHIC. TV 또 그래. 이것도 내려오면 봐야겠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절대 안 끝났습니다. 쉬어야 돼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점은 내년 상반기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다만 좀 쉬었다 가는 건 좀 필요하다. 너무 지나쳤다, 최근에. 최근에 너무 지나치긴 했어요. 주봉 볼까? 이게 뭐 개별주도 아니고 주봉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질 정도면. 근데 지수가 저는 박스로 보는 입장에서 삼전 하이닉스 추세를 못 빼요. 빼면 또 올릴 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딱 이렇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냐면 레버리지를 사온다면 3950 아래로 밀리면 조금씩 분할로 사시되 3800까지는 열어두고 사라는 거죠. 네, 분할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특정 포인트를 찍기는 지금 변동이 너무 커서 쉽지 않아요. 3950 위에서는 절대 사지 마시고 갈 것 같아도 사지 마시고 4100 넘어가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3800 오면 용기를 내시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중간값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ETF 레버리지는 사실 뭐 시황관하고 똑같은 거죠. 지수를 사고 파는 건데 시황관하고 다를 게 없죠. 똑같습니다. 근데 왜 애기가 안 오니까 더 불안하냐? 어디, 얘가 갑자기 막 저렇게 울다가 어떻게 아무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지? 신기하네. 아, 근데 오늘 장 진짜 좀 심했다. 나쁜 놈들. 적당히 좀 하지. 자,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잠깐만요. 아우, 스트레스. 100포인트 빠졌네요, 또. 아, 100포인트가 하루라도 안 보이면 섭섭할 정도로 맨날 100포인트야, 맨날. 어떻게 된 게. 맨날 100포인트씩 움직여. 아이고. 자, 저는 이제 또 제 개인 유튜브로 이동해서, 사실 별로 할 거는 없는 장인데, 자, 다들 힘내시고, 이럴 것 같았어요. 장 이렇게 빠지면 또 다들 또 비관적이 될 게 너무 뻔한데, 제 시황관 잘 기억하시고, 예, 제 시황관 잘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럴 때 용기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뭐 잘 안 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시고, 저는 이제 주말 보내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뒤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